네, 여러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모범 답변까지 제시해 드렸거든요.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번 2부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질문을 통하고 또 특이한 질문, 또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의 경쟁력을 더욱더 더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심층 면접의 1번 질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보통 이런 심층 질문은 면접 시간이 좀 충분하거나 또는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어떤 면접에서 많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답변보다는 조금 내용이 있죠. 길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밑에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게 무엇이냐, 또 도전했던 게 무엇이냐, 비슷하죠? 또 그 다음에 팀으로 해가지고 팀워크를 발휘했던 게 뭐 있었냐, 또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던 경험이 뭐 있었냐, 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이나 단체를 위해서 했던 게 뭐 있었냐, 가장 창의적으로 했던 게 뭐 있었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뭐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뭐 현장 실습, 아르바이트, 동아리 또는 뭐 교육받았던 내용들, 팀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해외여행 등등 해가지고 이 재료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요. 이 재료를, 이 소재를 어떤 질문에 활용할까? 그래, 여기서 열정을 발휘할까? 여기서 열정을 강조할까? 여기서는 창의성을 강조할까? 여긴 손해를 감수했던 걸 가지고 내용을 풀어나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같은 경험이라도 여기서 열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창의성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팀워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다 준비했는데 그거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창의성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소재를 갖다 버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열정이나 뭐 책임감이나 뭔가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소재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답변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소재라도 한 가지 내용이라도 그걸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평상시에 키우시고요. 그 시나리오를 다 만드셔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임했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열정적인 면, 도전 정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입사 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갖다 예측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 경험은 입사 후까지 내다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과거의 경험을 잘 한번 입사 후에도 이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과 실패담에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성공했던 경험 좋아요. 다 말하실 수 있겠죠? 자, 실패담에서 얘기할 때 실패로 끝나지 마시자고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 자체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재도전해 가지고 결국은 성공했던 그런 어떤 끈질김,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자, 그런 걸 통해서 향후에 입사 후에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 겪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충분히 극복해낼 만한 이런 지원자구나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패 반드시 극복했던 이런 사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여러분들 꼭 실패를 갖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인재다, 성공으로 이끄는 인재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일이 있는지. 자, 요거를 말하실 때도 일단은 첫 번째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나치게 고집이 세다는 인식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는 걸 나 혼자 그냥 마구잡이 형태로 이렇게 뭔가를 풀어나갔다라고 한다면 조직에서 사실은 조금 팀워크보다는 혼자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런 어떤 지원자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반대가 있었을 때 내가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그런 반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설득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얘기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런 어떤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내가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주위에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서 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타 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동의 구하지 않고 하실 겁니까? 그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요.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이. 저 같으면 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취미생활 같은 것도 좋아요.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서 다음 뭐냐면 취업 입사해서 만약에 일을 수행할 때 업무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뭐 외부 동호회도 괜찮아요.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자전거 타기 이런 취미도 괜찮고요. 그때 내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또 업무에 임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겨주시면 가장 좋은 답변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재수, 편입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뭐 고시 준비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조직이나 단체에서 하면서 힘들었던 일, 하지만 그때 그걸 극복해왔던 과정 이런 것들을 짧고 임팩트 있게 어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이런 답변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전공과 다르게 이쪽 분야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우리 특히 비전공 분야를 지원할 때는 이거는 거의 100%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게 된다면 100% 물어보는 질문이 그 회사 왜 그만뒀습니까? 왜 우리 회사로 오려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을 받는다면 전공과 다르게 이 분야를 선택했다면 100% 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거든요. 아니 전공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쪽으로 왔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분명히. 아니 물론 내가 관심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또 뭔가 새로운 계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다라는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면접관이 봤을 때는 전공 분야로 가는 게 맞는데 왜 왔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답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냥 뭐 이것도 해보고 안 돼서 또 다른 거 하겠다 이런 느낌 주시면 안 되고요. 이쪽 분야로 선택하게 된 전공과 다른 분야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했던 노력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느껴지지 만약에 이쪽 분야 왔다가 또 안 맞으면 또 다른 분야를 또 할 것 같다는 인식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기를 일단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던 계기를 얘기해 주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했던 이 바꾼 분야에 대해서 전공과 다른 분야 쪽에 대해서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도 하고 있는 노력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창의성이란 뭘까요? 여러분 창의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갈아엎는 게 창의성입니까? 네. 막 혁신 이런 게 창의성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 발명가도 아니시잖아요. 발명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우리가 다 갈아엎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면접관들이 원하는 창의성은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좀 더 다른 쪽에 뭔가 이렇게 아웃풋을 내는 걸 창의성이라고 하거든요. A4 용지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점이 있어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 눈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자, 500원짜리 그 검은색 점이죠. 500원짜리 크기만한 동전, 요 크기만한 검은색 점이 A4 용지 가운데 있는 거죠. 자,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 용지를 본다면 뭐가 보이십니까? 단축구멍으로 보입니까? 주사위로 보이십니까? 블랙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일장기로 보이십니까? 다들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점에 집중하거든요. 왜 점만 보이죠? 점보다 더 많은, 더 넓은 여백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리고 A4 용지 뒷면에는 뭐가 써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은 안 하십니까? A4 용지 바깥 세상은 뭐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 점만 보는 거예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다른 관점을 보면 여백도 보이고요. A4 용지 뒷면도 상상할 수 있고요. 또 바깥 세상도 보일 수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게 바로 창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점을 바꿔가지고 사소한 것이지만 아르바이트 때도 충분히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관점을 바꾼다면은. 그런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내가 창의성을 발휘했던 이런 경험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입사 후에도 작은 것 하나 개선하려는 의지가 느껴지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 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라고 했잖아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사 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은 내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경험을 갖다가 입사 후에도 얻은 성과를 입사 후에도 어떤 식으로라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뭐뭐 했다라고 아니라 거기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입사 후에 내가 지원한 분야, 직무에서 활용해 보겠다라는 걸 평상시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충분히 이 기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르바이트 했었던 거래도요. 내가 진상 고객을 상대했다고 한다면 고객 서비스 마인드라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내가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근무할 때 내 고객들을 갖다가 내가 설득하고 그리고 충분히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발휘해가지고 만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곧 나의 기술이죠. 고객 서비스 마인드라는 기술.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번에 10년 후 포부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큰 꿈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특히 얘기할 때 또 가끔씩 뭐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목표라는 게 아니라요. 직무상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대신에 10년 후 정도면 좀 더 큰 꿈과 큰 포부 얘기해 주시자고요. 그거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특정 분야를 좀 한정해가지고 그쪽 분야에서 10년 정도 후에 어떤 레벨업 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을 고르셔가지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요. 후속적으로 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목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현실적인 계획도 조금 한 5년 내와 5년 후로 나눠가지고 얘기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여러분들의 큰 꿈과 비전을 보는데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또 지금부터 잘 계획을 갖고 진행할 건지 이 여부를 보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번 직무에 맞는 자기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라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현재 하고 있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득 노력 또는 직무에 있는 교육을 듣는다든지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자기개발 의지를 갖다가 계속 갖고 있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느끼게 해주면 돼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큰 거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개발 노력을 끊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여러분들이 자격증도 괜찮고요. 아니면 인강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 신문 구독 같은 걸 한다면 거기에 어떤 내용을 갖다 꾸준히 들으면서 스크랩하고 있다 이 내용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 질문입니다. 특이 질문. 야,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질문 받으시면 정말 하얘질 것 같거든요. 머리가 하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만 질문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거는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좀 있는 거거든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 맨홀은요, 원으로 돼 있죠?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면 세웠을 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게 팽창을 하게 되면 원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과학적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날 때 같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되게 빠질 가능성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상식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4번 목까지 더 황당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바퀴벌레가 몇 마리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서울에 오셔가지고 면접 본다고 했으면 서울시내 바퀴벌레 몇 마리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합격 사례 중에서 2가지 합격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근데 이게 저는 참고로 이제 어떤 걸 더 선호하긴 하는데, 이거 질문이 나왔을 때가 월드컵 기간이었었대요. 월드컵 기간. 그래서 어떤 지원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 마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님. 왜요? 그랬더니, 네, 월드컵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요. 모두 다 죽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좀 황당하긴 하지만 위트가 돋보일 수 있는, 또 뭔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분위기가 좋은 회사는 그런 답변도 또 직무도 만약에 활달한 직무면 그런 답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답변보다는 이런 답변을 했던 친구 학교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 면접관님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2마리 정도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면 250만 가구가 있습니다. 쉽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3 2.5니까. 가구당 평균 2마리 있다고 본다면 500만 마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자, 왜 틀립니까? 맞지도 않지만 두 번째 답변은 되게 논리적으로 답변한 거죠. 숫자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가급적 여러분들은 두 번째 답변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난처해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내 경험이나 아니면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쉽게 계산하는 이런 능력도 평상시에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말 100에 하나지만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 사람에게 본인이 신고 있는 구두 한번 팔아보세요. 이런 황당한 질문 던져요. 적극성, 뭔가 활달한 면 이런 것도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어떤 근거를 또 그런 노력들이 정말 논리적인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질문, 본인이 신고 있는 신발 팔아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신발 바로 벗을 것 같습니다. 벗어가지고 먼저 딱 올릴 것 같아요. 옆 사람 딱 보면서요. 네, 이 신발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이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적인 측면입니다. 최근 트렌드는 이런 디자인을 반영해서 이렇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타 구두에 비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이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당황해하지 않죠? 두 번째는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구두의 장점에 대해서 어필하거든요. 그럼 상대방한테 또 물어봐요. 자, 이 구두 사겠습니까? 아니면 사지 않겠습니까? 자, 사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 또 물어보겠죠.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답변을 받았을 때 논리적으로 또 각각의 근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여부를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나누어가지고. 자, 이렇게 정말 기상천외한 면접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셔요. 실제로 다 나왔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이 질문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일단 당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상황 대처 능력을 보는 거구나. 그럴 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요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고요. 이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4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 경쟁력이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답변을 생각하시는지 제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초등급 받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요거 약간 지난번에 했던 질문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1억 원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자, 초등급 마찬가지예요. 유의미하게 쓰시자고요. 그냥 쓰시지 마시고. 그래서 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유의미한 곳에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뒷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계획성도 보여주시고 한 2가지는 의미 있는 거, 1가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해지겠죠. 네. 이건 알고 답변하는 거하고 완전 틀리거든요. 연봉 얼마 받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도 실제로 나왔고요.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얼마 받고 싶으세요? 아니 많이 받으면 많이 받아서 좋죠. 아니면 또 완전 저자세로 그냥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아주 최저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신 없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저는 2가지 형태의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좀 더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봉이 내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그보다 한 1,000만 원, 3천만 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회사의 연봉이 신입사원 연봉이 2천만 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3천만 원 정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강점을 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자신감 보여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요.
회사에 정해진 기준 연봉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년마다 성과를 내고 회사의 어떤 이익에 기여를 해서 연봉을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낫죠. 좀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사원은요 연봉 내고를 하지 않거든요. 회사에 정해진 또 병원에서 정해진 연봉을 주고 매년마다 연봉 인상의 기회를 부여받거든요. 그게 성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해서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연봉 올리시면 되죠. 처음에 같이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10년 뒤에 연봉 다 틀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간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연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답변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볼까요? 20대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0대 가기 전에. 물론 뭐 여러분들 30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현재 20대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여행 가고 싶습니다. 또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행도 만약에 특별한 의미 있는 여행이면 괜찮아요. 뭐 어떤 병원에 어떤 나라의 어떤 병원에 한번 가봐가지고 여행 시에 어떤 의료 체계를 한번 더 알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면은 단순히 여행보다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성 같은 거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건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의 경험 중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 중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20대 가기 전에 꼭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비슷한 건데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행복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실제로 임원들한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행복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거. 돈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집입니까? 뭡니까? 물질적인 겁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자, 이런 답변은 어떠신가요? 다 밖에서 찾았잖아요, 지금. 다 밖에서 찾을 때 나는 안에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창의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죠. 전혀 지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실제로 대기업에 그 임원 면접에서 합격했던 또 합격시켰던 이런 사례를 갖다가 대기업 임원분이 말씀해 주셨던 사례를 제가 인용해 갖고 왔거든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요. 행복의 어떤 기준,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한번 답변 내용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과 직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정답은 없겠지만 모범 답변은 학생은 직장 돈을 내고 다닙니까? 내고 다니죠. 직장인은요? 돈을 받고 다니죠. 그럼 책임감의 차이가 직장인도 크겠죠. 자, 이런 관점도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과 직장의 차이가 무엇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걸 정의 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학생의 어떤 신분이지만 곧 예비 직장인들이시잖아요. 직장인의 어떤 생각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질문에 면접 질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답변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직의 리더로서 분위기를 해치는 부하 직원 또는 싫어하는 상사의 유형. 그러니까 내가 상사가 됐을 때 보는 부하 직원의 시각, 부하 직원에서 상사를 보는 시각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같으면요. 부서의 분위기를 해치는 부하 직원이 있다면 상사의 입장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자리부터 옮겨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그 직원을 갖다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나를 더 믿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리더십이 아닐까요?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어떤 답변 방법. 싫어하는 상사의 유형은 곧 나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뭐 책임감 없게 뭐 일을 미루는 상사 좋아요. 남을 험담하는 상사 좋아요. 그런데 그런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싫어하지만 그래도 잘 설득하고 또 일부는 뭐 수용하고 하면서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런 상사는 되지 않겠다는 걸 파악하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 그런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그런 행동을 보는 거구나. 맞추셔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라도 맞추는 게 따라 수용한다는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설득을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좀 더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사 지원 여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거는
다 합격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다 합격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회사를 고르겠습니다 라는 명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탈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합격시켜라도 딴 회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다면 탈락시키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입사하기 위한 노력,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보시고 방문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다른 지원자에 대비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은 그렇게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12번 황당하죠? 불가피하게 지원자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려야 된다면 몇 번 지원자가 될 것 같습니까? 참 이런 거 물어보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지원자들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한 명을 뽑는다면 이러면서 몇 번 지원자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다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경청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경청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았으면 절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맨 앞에 모두 다 열심히 했다는 것은 모두 다 강점을 잘 발휘했다는 것은 뭐죠? 배려심이에요. 배려와 경청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질문에도 그런 어떤 키워드를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취미나 특기 같은 거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셔가지고 입사해서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잘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채용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왜 물어볼까요 도대체? 이거 가끔씩 물어보잖아요. 예.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죠? 떨어진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완하고 개선해가지고 다시 재지원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자고. 의지 보는 거예요. 의지. 뭐 물론 기분 나빠서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면접에서만큼은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원인 분석하고 보충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서 끝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해서도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실패할 수 있는데 그때 보완해서 다시 도전해서 성공을 이끌 사람인가 예측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2부 이렇게 뭐 특이한 질문, 또 심층 질문, 또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질문의 의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모범 답변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면접 질문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거 잘 시나리오 만드셔 가지고요. 실제 면접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한번 면접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